네, 지금 쭉 보면은 뭐 여당에서는 이 탄핵 청문회가 재판 관여 목적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재판 관여 목적으로 계속 질문은 안 하고 주장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박상용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증인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보면은 허위 증언, 진술 요구, 회의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유고요. 또 공범을 분리시켰냐, 또 하나는 접견 절차를 위반했느냐, 그리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회유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다른 거 하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화영 증인께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라서 허위 자백을 할 리가 없다. 자기들이 아무리 회유하고 압박해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십시오. 그때 당시 상황은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수백 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제가 듣기로는 제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압수한 문건만 5만 건이라고 하는데 저와 관련된 주변 정치인을 포함해서 지인을 포함해서 저와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심지어 저 처와 가족들까지 검찰이 압박해서 실제로 이 옆에 있는 지금 저와 같이 일했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인 신명석 국장은 실제로 구속까지 시켰고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시킬 것이다라는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별건의 별건을 수십 건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 등으로 저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지만 좀 검찰 측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검찰은 경기도 도청에 압수수색을 위한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장기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세요? 네. 네. 자, 뒤에 이제 김강민 변호사 계시잖아요. 이거 짧게 하나 묻고 넘어갈게요. 허위 자백을 한다. 그러니까 진술의 임의성이 있냐 없냐가 다툼이 생길 때 진술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선수재 사건의 공여자 등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일 내지 수십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되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면 이들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 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안들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의혹을 제기했으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네, 돌아가십시오. 자, 이화영 증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범죄 의혹들 혹은 위법 의혹들 이 중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진짜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청이 문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짧게 답변해 그 주십시오. 부분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후에 제가 증언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한 부분을 좀 잘라서 질문해 주시면 네, 짧게 답변 주시면 그 정황에 대해 제가 답변을 더 예. 질문 드릴게요. 자, 일단 공범 분리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공범 분리는 검사실에 불러서 거기서도 분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저 대질 조사한 거다 이렇게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범들 불러서 그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소위 말하는 진술 세미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질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밖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전화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제공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를 위해서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김성태 씨와 방영철 부회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거의 상주하였습니다. 네. 자, 보니까 우리 이화영 증인도 저희가 이제 전체 출정 기록을 받지는 못했고 일부를 받았는데 실제
이게 6월 30일 날 보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네, 이런 분들이랑 이화영 증인이 같이 조사를 받았어요. 1313호에서. 네. 이날 4시 만났던 거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제가 있었잖아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날 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날 출정 시간은 비슷한데 돌아간 시간을 보니까 이화영 증인은 23시 17분, 김성태 23시 17분, 방용철 23시 17분 다 똑같은 시간에 돌아갔습니다. 혹시 이거 돌아가실 때 같은 차로 갔습니까? 뭐 당연히 같은 차로 갔습니다. 네, 어떤 차로 갔습니까? 구치소 측의 호송차로 갔습니다. 호송차? 예,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돌아갈 때 이 공범들 간에 분리해서 앉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앉았습니까? 뭐 작은 차기 때문에 분리라면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이 가면 같이 갔다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작은 차는 어느 정도의 작은 차입니까? 몇 인승 정도? 12인승? 12인승 정도? 예, 작은 차들은. 그럼 이때 돌아갔을 때는 그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 모르는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던가요? 구속된 수용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자, 보니까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새벽에 돌아간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럴 때에도 다 지금처럼 비슷하게 특정한 차를 가지고 작은 차를 가지고 같이 돌아간 때가 많았나요? 대개 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행역법 위반들입니다. 그 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지금 말씀. 시간이 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조재현 변호사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겁니까? 과거부터 좀 알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박성용 검사가 만나보러 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선임하던 초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 변호사 선임을 못 해준다고 보내셨고 네. 나중에 이 5월 6월 정황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해줄 조재현 것이고. 변호사를 소개해서 만났습니다. 네. 김성태, 방용철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뭐 김성태 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그 거짓 진술을 많이 해가지고 나와 내 주변인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자기가 다 해놓겠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어차피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부지사님 혹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부지사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미 다이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 좀 빠져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김성태 씨가 지속적으로 박상용 검사께서 아주 여러 차례 10회 이상 김성태와 저 둘만 교도관 배석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